네, 반갑습니다. 이제 책, 먹방, 그리고 ASMR 이런 표현으로 책을 읽은 소감을 그렇게 표현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되게 좀 본격적으로 오디오북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실 원래는 전자책만 읽고 오디오북만 있으면은 저는 이제 안 들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제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나 글을 보기 힘든 시간에도 귀를 일단 박아 넣으면 이어폰을 박아 넣거나 이러면은 그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물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오디오북으로 이제 그 시간을 하면은 책 읽은 것만큼의 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책으로 읽었던 이제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저자 이제 유튜브 충코의 철학이라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이언 홀리데이의 외 그분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참여했던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전자책으로도 이제 읽고 그리고 이제 귀로도 이제 오디오북으로도 들었던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뭔가를 전달하기에는 제가 뭐 그렇게 어,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은 아니라서 말 그대로 먹방과 ASMR의 표현 자체가 제가 서평 유튜버로서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역량은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힌트죠. 변명이기도 하고. 근데 예, 제가 이 두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은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 책은 일단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젊은 날에 느끼는 어떤 질문들을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생각이나 실존주의 관련한 문학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실존주의 매력이라는 거는 저는 이 제목과 어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 자체가 젊은 느낌의 물론 지금의 철학 사조에서는 당연히 어 주류는 아니고 역사의 한 파트라고 봐야겠죠. 철학 사조에서. 근데 그냥 그 실존주의란 철학 자체가 뭔가 젊은이의 어떤 반항적 시기에 만들어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신이 부재하고 이제 신은 죽었고 뭐 일단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무너진 상태에다가 그 자리를 이성이나 과학이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양차 대전 이후로 뭔가 이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 과학이 가졌던 가치가 뭐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지탱했던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태동했던 게 실존주의였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물음들이나 이제 질문들이 가지는 게 철학 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유행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계속 그 언급되는 이유들은 실존주의가 가진 그런 질문들이나 부조리함이 깔려 있는 그 전제가 그 전제를 바탕으로 내놨던 그 실존주의자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나 문학 작품들이 여전히 생동감이 있고 되게 애독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봐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 문학 중에서는 아무래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나 카미의 이방인 등이 있는데 물론 그 둘은 카프카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어, 돌아가셨고 까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작품은 실존주의가 아니라고 했고 부조리 문학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실존주의를 묶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참 재미가 있죠. 그만큼 뭔가 묶여 있기 싫어하는 각자만의 독특함이 있고 근데 또 실존주의 철학을 문학으로 이해했다는 게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니체에 대한 어떤 갈망은 있지만 오히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서 이제 보통 그 니체의 영혼의 길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한 두어 번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어렵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충분히 아마 독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랩 톨스토이의 같은 경우도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가 뭐 안나 까르니나는 사실 좀 많이 길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양하지만 그 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깔끔하고 좀 서사가 명징해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존주의 덕분에 문학을 즐길 수 있는 토대도 됐고 그들이 가진 철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삶을 좀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세상을 유쾌하게 보는 느낌은 아니죠. 다만 그 젊은 시절에 어울리는 느낌이고 약간 향수도 자극하고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충령 저자가 쓴 이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좀 많이 애착이 갔는데 또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필로소피는 사실 좀 아까운 면이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게 365일 진짜 1년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거는 언급도 했었지만 어쨌든 쪼개면 365꼭지의 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한 번에 쭉 소화를 했고 이 책은 이제 스토아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저는 잘 몰랐지만 이제 에픽테토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유명한 로마의 황제이자 철인 왕이라고도 평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세네카 로마의 정치인. 저는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이제 명상록을 몇 번 보긴 했었습니다. 약간 아포리즘 같이 다뤄지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록이죠. 이제 그들이 가진 어떤 생각들이나 서사, 음,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아파의 철학은 뭔가 이 철학을 바탕으로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거나 깊이 있게 제가 이해를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스토아파 철학이 가진 그 이성에 대한 믿음, 그를 바탕으로 감정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한 절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이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을 마치 되게 종교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음, 음, 이 명상록을 쓸 당시에도 그 전투나 전쟁에 일단 직접 사령관으로서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혹은 이 자기가 겪었던 사건이나 혹은 하루에 대해서 혹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을 이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한다던가 계속 이렇게 음, 말 그대로 명상의 개념이 그런 뜻으로 쓰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기준이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며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부분과 자신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 즉 공동체의 어,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에도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도 많이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말 올바른 로마인이라면 아마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제 사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인물은 황제로서도 훌륭했지만 이제 스토아학파 철학에서의 그 어떤 거두라고도 볼 수 있죠.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뭔가 닮을 수 있다면 실존주의는 어떤 저의 어떤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그런 철학이라면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뭔가 이거는 진짜 내 걸로 체득을 하고 싶다. 물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포인트들, 키워드들은 분명히 내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철학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거를 아는 척하기 위한 뭐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음, 제가 이제 좋아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철학 관련 이제 그때 당시에 교육 철학을 배울 때였는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은 어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고 더 이상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느낌을 주는 말을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어떤 철학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가 된 적이 있어서 이제 학 내에서 우연히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고전 철학들을 읽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네도 내 세계로 왔구만 하면서 오묘한 말씀을 하고 휙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느낌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교수님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제 시간 강사셨죠. 그런 어쨌든 되게 매력적인 교수님이었고 저도 철학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일단은 다른 세계로 와버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할 때 서문으로 인트로로 한 말이기도 해요. 이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던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는 약간 커션 그런 거를 한 거 있습니다.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 강의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떠올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철학에 관련한 두 가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